조용히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벤더입니다. 허브도 좋아하고, 지금 이 시끄러운 소리는 뭐냐고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인데요. 그 쬐만한 거 있잖아요. 갖고 다니는 휴대용. 차량에다 끼우기도 하고, 옆에 책상 옆에 끼워놓고 돌리는 그 쬐만한 손선풍기 있잖아요. 콧등만 시원한 거. 그거가 지금 돌아가는 소리예요. 소음이 생각보다 시끄러운데요. 소음이 있는 만큼 성능이 강력해요. 성능이 강력해서 시원해요. 요즘에 힐링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많이 좀 시간에 쫓겼고요. 바빴어요. 뭔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막 열심히 뛰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생각? 아니면 그런 부담감? 쫓김? 뭐 이런 게 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열심히 해보고자 몸부림 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설정했으면 시간을 잘 안배를 해야 돼요. 막 그 열정만 가득해가지고는 일이 되진 않죠. 굉장히 막 어찌 보면 목표를 설정했는데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럼 굉장히 막 허둥된다 그래야 되나요? 허둥지둥 막 그렇게 바쁘게.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에는 엄청난 소리에, 지금 선풍기 소리 때문에 비 오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제 귀에는 엄청난 천둥 번개는만 안 쳤다 뿐이지 비가 하루 종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입니다. 장마철에는 좀 뭔가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축축하고 눅눅하고 뭔가 좀 기분이 별로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힐링을 하는 겁니다. 뭔가를 그린다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조우하는 거고요.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또 다른 나가 나에게 하는 말, 바라는 거, 아니면 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또 가장 무의식 안에 크게 자리를 잡고 오래 또아를 트는 게 있다고 해요. 그거는 상처고요. 다른 말로 하면 트라우마겠죠. 그런 것들이 더 오래 깊이 짱 박혀가지고 다른 녀석들을, 다른 아이들을,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해방 놓기도 하고 더디게 하기도 하고 또 두렵게 하기도 하죠. 내가 그때 그 일로 상처를 받았는데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사람 가운데서도 그럴 거라는 공포감,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트라우마는 없으면 좋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가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없을 수 없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없을 수 없다면 그거를 어떻게 잘
도닥거리고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아니면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살얼음 걷듯이 살살 다독거리면서 그런 트라우마가 나의 삶을 흔들어 놓고 들쑤셔 놓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만 해도 인생 성공한 거죠. 네. 살다 보면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처음에는 기쁘고 그 아픔도 아픔도 못 느꼈어요. 없은 게 아니라 있었는데,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생명을 한 명 탄생시켰다는 그거에 대한, 낳았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 뭔가 정말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감을 느꼈어요. 근데 내가 신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생명을 이렇게 잉태해서 탄생한다,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신의 영역처럼 신비롭기도 하고, 나도 왜 내 안에, 내 몸 안에 우주가 있다고 하듯이 나 안에 어떤 신적인 전지전능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비슷한 감정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담아뒀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처음에 못 봤죠. 이제 보여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낳느라고 바빴죠. 낳고 나서 그 아픔이 굉장히 크잖아요. 산고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런데 그런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난다 그러면 아마 둘째 아이는 못 낳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첫째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태어나게 하면서 기르면서 그 기쁨과, 물론 슬픔도 있죠, 아픔도 있죠,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이런 커가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그 생명에 대한 신비로움, 존재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정말 보람과 기쁨과 감동과 뭔가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희열과, 이게 막 이렇게 짬뽕이 되잖아요. 막 허리케인처럼 몰려오죠.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힘들어도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사람들이 낳듯이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많단 말이에요. 힘 안 들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 일도 힘들지만, 돈을 벌지 않는 공짜의 일도, 숨 쉬는 일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죠?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말이 웃기죠. 모순이 되죠.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조차 힘든 거. 한국 사람들의 가장 세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기뻐도 기뻐 죽겠다, 슬퍼도 슬퍼 죽겠다,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또 뭐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때문에 죽겠다 말하면서 그런 단어가 뒤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이라는 단어도 있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 한, 이런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말로 해석을 하려면 길게 구구절절히 적어놔야 되겠죠. 근데 그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지 감정의 그 표현도 굉장히 거의 죽음하고 비교하죠. 죽겠다, 살겠다, 이런,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는 좀 지저분하게 똥 맞아 죽겠다, 어디가 아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많죠. 하다못해 등이 가려워도 등이 가려워 죽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 죽겠다는 단어가 정말 킬링, 죽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만큼 진한 표현인 거죠. 그게 죽겠다는 표현인 거죠. 다른 나라에도 그 비슷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기 때문에 성격도 급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할 말도 많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오지랖도 부리고,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관심이 없으면 오지랖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들을 의식도 많이 하고요. 의식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죠. 열정이 없으면 남이 무엇을 하든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성이 막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고 의욕도 많고, 특히 교육열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라고 봐요. 특히 사교육. 그 애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밥을 먹듯이. 밥 먹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사는, 인생 살기인데 필요한 게 먹고 자고 싸고잖아요. 그 기본적인 걸 갖고 왜 먹을까, 왜 잘까, 왜 쌀까, 이런 뭐랄까 의문은 안 갖죠. 그런 의문들을 일부러 갖진 않죠. 철학적인 그런 어떤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정의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는 사람들이 나는 왜 먹어야 되지? 나는 왜 싸야 되지? 나는 왜 웃어야 되지? 나는 왜 슬프지? 이런 얘기에 대한 명제를 연구하거나 꼼꼼하게 분석하거나 파고들지 않죠. 그냥 그러니까 뭐 연쇄살인을 보잖아요. 거기에 그냥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지나가는데 방해가 돼서, 이런 경우는 조금 그래도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걸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발에 돌뿌리 채이듯이. 그러면 이제 사람을 죽이고. 참 사이코패스들은 인간 존엄에 대한 부분이 정의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 나오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지 계획하고 그리지 않잖아요. 제 그림은 그냥 손멍이에요. 손멍.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제 거는 작품도 아니고, 아무튼 낙서입니다. 낙서.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보기 좋은 낙서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낙서들 통해서 저는 손멍을 하죠. 손멍. 불멍, 물멍, 뭐 산멍. 요즘에 심지어 아이들은 간식멍도 있대. 간식멍. 간식을 바라보면서 먹으면 칼로리가 높고 엄마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한참 동안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충족하는 거죠. 그게 바로 힐링이에요. 여러분의 힐링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의 힐링 방법은 손멍입니다. 손으로 멍 때리는 거예요. 어떤 모양과 어떤 그림이 나오든 제 그냥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그림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좋아해서 그렸던 건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관찰을 되게 오랫동안, 어떤 아이들은 왜 개미 관찰을 오래 한다고 그러잖아요. 개미 굴이 어디 있고, 개미가 무슨 일을 하고, 돋보기를 놓고 관찰하고, 심지어 저 못된 애들은 돋보기를 지져 죽이고 태워 죽이고 그런다는데, 저는 식물을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꽃에 있는 꽃잎의 모양이라든가. 근데 나뭇잎의 모양이 참 신기했어요. 나뭇잎의 인맥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나뭇잎, 편편한 손바닥 같은 나뭇잎에 이렇게 물이 가는 길, 그런
예, 곳을 인맥이라고 하잖아요. 입의 맥, 예, 우리 혈관처럼. 예, 그렇게 있는 게 되게 신기했고, 저게 왜 저기에 저런 모양이 있을까? 저게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뭇잎을 참 많이 그렸어요. 제가 낙서한 거 중에, 그림 그리고 끄적거린 거 중에 제일 많이 그렸던 소재가 아마 나뭇잎일 거고, 횟수로 따지면 뭐 몇만 번? 아니 10만 번? 모르겠어요, 횟수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그렸어요. 나뭇잎을 무한 반복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맑아지고, 정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조금 명쾌하게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고민이 생각이 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고민 문제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나뭇잎을 그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면, 맞다, 이렇게 해볼까? 내가 이런 고민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뭇잎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산에 가면 단풍도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놓고, 뭐 지금도 어린애적인 아니면 소녀적인 뭐 행동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뭇잎, 자연이 또 다른 변신을 하는구나, 또 다른 옷을 갈아입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옷자락 한 부스러기 그걸 주워오는 거죠. 네. 단품만 주진 않아요. 꽃잎도 줍고. 저는 이제 따진 않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자리에 그냥 두고요. 떨어진 거, 네. 단풍 떨어지고 낙엽으로 떨어지고 꽃잎도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죽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책갈피에 꽂아놓으면 가끔 그게 말라서 이제 발견될 때가 있어요. 어느 그 책을 안 보다가 딱 열었는데 꽃잎이 뚝 떨어지고 나뭇잎이 뚝 떨어지면, 이게 언제 여기다 내가 껴놨었지 하면서 추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때 이렇게 해서 이걸 주워왔었지, 그래서 갖다 껴놨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추억의 책장을 넘겼던 거죠. 어떻게 그리다 보니 그림이, 네, 재밌습니다. 오늘은 참 여러분에게 말을 많이 했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또 오늘의 힐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이 기대가 돼요. 어떤 분이 내 얘기들을 계속 들어줄까? 그리고 언제쯤 내게 댓글을 달면서 말을 걸어올까? 그때가 언제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상상을 하면 되게 즐거워져요. 제 구독자 중에 캐나다 분도 있고, 인도 분도 있고, 필리핀 분도 있더라고요. 구독하고 있을 때 딱 떴어요. 네, 어디에 있는 분이 구독, 좋아요를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독을 했어요. 구독자 수가 나올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이게 지구가 진짜 이제는 옆집이구나. 옆집에 사는 거하고 똑같구나. 네,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얼굴은 알아요. 자주 지나가면 인사는 하지만, 그 인사하는 분이 대략 뭐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짐작만 할 뿐이지 한 번도 나이를 물어보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친구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별은 알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쳐다보면. 모르죠.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트랜스젠더서 남자여서 변신을 한 건지. 그래도 뭐 지금 시대는 많은 부분들을 그게 흉이 되거나 책 잡힐 일은 아니니까 요즘에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대니까 이웃하고의 그런 교류가 없지만 전 세계에서 제 그림을 볼 수 있고 또 제가 다른 사람의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 알림을 하고 본다는 게 너무 또 재밌고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또 언젠가 만나겠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틀린 것도요 뭐 굳이 틀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모양을 넣으면 돼요. 제 그림에는 정형화된 것도 없고 규칙도 없고 이 그림 안에서는 그냥 자유로워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죠. 그래, 삶의 악물이다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지를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은 갈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희망이 있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꼭 어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때만 자유로운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또 나뭇잎 프로? 아니, 이번에는 그냥 꽃잎으로 할까요? 하트 모양이 돼버렸네요. 여러분의 빛나는 크리에이티브를 응원하면서 저는 오늘 그림을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